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동수입니다. 네, 여러분, 하루 3번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하루에 1번 이상은 말하게 되는 모두의 습관 같은 한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뭐 먹지? 한 번 정도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평범한 질문 하나에 꿈을 펼쳐가는 오늘의 주인공, 일상을 바꾸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문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네요. 예, 푸드파이터라고. 예, 오늘 또 뭐 이런 기발한 주인공일 거다. 우리 또 작가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 뭐 모든 창업이라는 건 사실 다 행복할 수 있지만 거기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자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먹는 거에 관련된 네. 일입니다. 아주 뭐 좀 디테일하게 원했는데 답답하네요. 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전문적인 방송 장비를 갖춘 공간.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요리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푸드미디어로 제3의 한류를 꿈꾸다. 이곳은 다양한 음식 소개에서 각종 조리법 제공에 이르기까지 음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푸드 콘텐츠 회사입니다. 장점으로 이제 소구 포인트가 결국에는 크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네. 약간 원색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대비해가지고 색감이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화제의 영상을 찾아라.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트렌드 분석은 필수겠죠? 저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음식 콘텐츠를 맛있고 재밌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 세계 700만 구독자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여름이라서 좀 시원한 거 없을까요? 회에다가 전복 같은 거 좀 추가해서 전복 물회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곳에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전회의가 한창입니다. 셰프, 푸드 스타일리스트, 프로듀서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콘텐츠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갈 건지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여름에 맞는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긴장되는 순간 마침내 영상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요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세심함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완성된 정성 가득 오늘의 요리.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네요. 음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맛있게, 최대한 맛있고 색깔 있게 좀 촬영을 하려고 그 점에 집중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편집을 거친 후 새로운 푸드 콘텐츠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인 만큼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되겠죠? 저희가 주요 진출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만을 위한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특색 있는 음식으로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이문주 대표의 뜻깊은 도전,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아시아 사람들이 저희가 만드는 영상 콘텐츠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예요. 예, 뭐 어디선가 본 듯한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의, 사실 뭐 요즘 핫하잖아요. 이런 그 비주얼 푸드 방송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뭐 요리하는 셰프, 또 레시피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이런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모바일 푸드 방송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새 젊은 층들은 모바일에서 컨텐츠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바일에 특화된 푸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대세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푸드 콘텐츠 한류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창조 관광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셨고요. 네. 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저희 영상 재생수가 2억 뷰 정도가 나오고 있고 저희 컨텐츠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시는 분이 전 세계 8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음식의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서 주목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금방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법인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돈을 막 꿨는데도 근데 투자금은 9개월이나 늦어졌어요. 결국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팀 해체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울컥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죠. 저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아시아 넘버원의 푸드 미디어를 꿈꾸는 기업 그리디잇의 대표 이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뭐 먹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희는 푸드 컨텐츠 회사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여중생들이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 먹고 저희에게 제보한 영상이에요. 식빵으로 치즈 스틱을 만들어 먹는 영상인데 이 짧은 영상 과연 몇 분이나 보셨을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 4,800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린 글로벌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쿠켓이라는 레시피 채널이에요. 사실 저희가 작년 말에 레시피 채널을 기획하게 됐을 때 서구권은 이미 그런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채널들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을 파악했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채널들이 아시아에서는 인기가 없었을까? 분석한 결과 그런 채널들은 서구권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과 조리법으로 영상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과 조리법으로 레시피 채널을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판단해서 올해 2월 달에 채널을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22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레시피 채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컨텐츠인 치즈 김치볶음밥은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현재 월 영상 재생수 2억 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이 전 세계 8천만 명이 되는 회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아시아 넘버원의 푸드 미디어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뮤지컬이 너무 하고 싶어서 노트에 막 썼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뮤지컬 꼭 하겠다라고요. 정말 대학교에 가서 뮤지컬만 했습니다. 창작 뮤지컬을 만들기도 하고 홍대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이 정말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얼굴로는 힘들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했을 때 학교 선배가 부르더라고요.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서 기획을 하는 인턴을 해보면 어떠겠냐고요. 그래서 인턴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상상하고 기획하는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음 학기에 창업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 수업에서 정말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리디잇이 아니고 모두의 지도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모두의 지도는 장소 검색 서비스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카페를 찾을 때 조용하고 푹신한 의자가 있고 뭐 콘센트가 많은 카페를 찾는다면 그런 조건들을 선택하면 유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이게 재밌는 서비스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도 해줬었고요. 승승장구였죠. 그래서 저는 금방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어요. 이내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약속했던 투자가 조금씩 늦어졌어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법인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투자금은 9개월이나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내내 과외를 하면서 모았던 1,000만 원을 다 쓰고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돈을 막 꿨는데도 결국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팀 해체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죠. 제가 굉장히 포부를 갖고 만든 꿈이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한 명 남은 후배를 데리고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5분 만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들이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이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울컥할 정도로 영화 같은 스토리로 다시 살아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신촌, 홍대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리디잇의 현재 저희 마케팅 이사인 윤치훈 당시 대표가 연락이 왔어요. 놀러 오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저희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먹지를 같이 키워보자고요. 사실 그리디잇과 모두의 지도는 CNT테크에서 투자받았던 형제 회사였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디잇은 오늘 뭐 먹지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업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저희 모두의 지도는 기획력과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퍼뜨릴 만한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파트너였기 때문에 빠르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7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채널을 운영하게 되다니 동시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 좋은 채널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야 될까?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식빵 치즈 스틱 만들기라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요리를 하는 영상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 우리는 음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미디어가 되어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신 실리콘밸리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미디어로서 영상을 제작했어야 되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역량이 팀 내에 없었거든요. 특히나 당시에 글로벌 SNS들이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에서 영상으로 그 컨텐츠의 비중을 옮겨가고 있을 때여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낼 만한 제작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웠어요. 방송국의 PD분들이나 그런 인재들이 저희를 잘 몰랐거든요. 저희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뉴미디어 업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그냥 단순히 커다란 소셜 채널, 그냥 커다란 블로그 정도로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날에 귀인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대학교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SBS에서 PD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목표가 뭔지 뭐 SBS에서 뭐 사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그러면 회사로 오시라라고 해서 3시간 동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뒤에 합류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오케이 했죠. 이미 여러 가지 인력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경력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차였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분도 바로 다음 날 방송국에 가서 사표를 쓰고 저희 회사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쿵짝쿵짝해서 영상을 저희가 원하는 레시피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 사건으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A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서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는 그래도 즐겁기 때문이에요. 조직이 커가면서 저의 선택이 더 책임감과 무거워질수록 반대로 저에 대한 자존감과 좀 더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더 좋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됐고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제가 느끼는 이런 즐거움을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요. 기억에 남는 일을 하자. 제가 자기 전에 꼭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길게 살았어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나날을 반복해서 간다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시련과 즐거움을 겪으면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기억에 남는 일들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인 이야기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번에 뵀을 때는 더 멋지고 흥미진진한 본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이게 듣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주 뭐 성량이나 이런 게 뮤지컬 배우를 하시고 싶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호소력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어떤 아시아의 어떤 최대 컨텐츠의 규모로 많이 성장을 하셨고 가장 필요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가장 또 힘든 것도 처음이고요. 그 처음에 구독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구독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구독자를 잡기 위한 따로 어떤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치즈가 늘어난다든지 늘어난다. 보글보글 끓는다든지 예. 이런 컷들을 좀 많이 배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으면은 금방 꺼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에 맞는 영상 길이나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해하지는 않도록 이제 최대한 영상 컷을 빠르게 호흡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현재는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단계에 있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수익 구조는 특정 브랜드나 상품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레시피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특정 재료를 바탕으로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네네네.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트래픽을 바탕으로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커머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이나 그런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유저들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미디어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이게 관련 전공 아니면은 사실 접근하기가 힘든데 예, 갑자기 그냥 오로지 재미 하나로 이 분야에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전 세계로 이제 겨냥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별 마케팅 전략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국가별로 원하는 콘텐츠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에서는 집에서 음식을 거의 만들어 먹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 콘텐츠는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는 콘텐츠이고 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사 먹는 뭐 가공품이라든지 반조리 제품 같은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이룰 때 그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투자를 받기 위한 노하우나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자신이 투자를 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이 불려지는 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분께 확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투자하시면 꼭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저희 사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표로서 투자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큼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설득이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자가 보기에도 뭔가 이 사람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운을 주는 거죠. 목소리가 또 호소력이 있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비해서. 네, 저도 인정합니다. 네.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대표님에게 모바일 푸드 미디어란 무엇입니까? 저는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시아 푸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네. 아시아의 푸드 넘버원 푸드 미디어가 되기 위한 저의 꿈을 해외로 날릴 수 있는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만드는 영상을 보고 아시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음식 영상을 보고 맛있게 똑같이 만들어 먹고 네. 즐거움을 느끼고. 예, 많은 또 유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 국한돼 있나요? 전 세계가 아니라? 네, 1차적으로는 아시아고요. 네. 그 뒤에는 예. 세계로 나가야죠. 그럼 세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예, 세계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글로벌하게 네, 대표님께서 글로벌 무대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더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열정을,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다양한 꽃장식을 만드는 작업. 구두를 신은 채 뛰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공개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 법적인 문제들은 정말 별거 아니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나 그런 꿈꾸는 일이 있다면 좀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선보일 시간, 세계인의 일상을 바꿔보세요.